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가 항상 위치가 어디라고요? 지금 상표법의 마을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정의부터 해가지고 등록 요건을 하고 있고요. 등록 요건 5단계 상품 2조, 3조, 33조, 34조, 35조 이런 등록 요건 5단계 중에 34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등록사유고 여기에 해당되면 등록이 안 된다. 그 중에 34조이랑 이제 6호부터 중요하게 됩니다. 자, 6호를 한번 보면, 자, 6호부터 왜 중요한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슈가 많이 되겠구나. 그리고 많이 적용되겠구나. 자, 여기 저명한이라고 돼 있죠? 저명. 하여튼 저명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릴 겁니다. 주지 저명. 저명한 어떤 타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서명, 그 다음에 인장, 아호, 예명. 우리가 보통 이제 성명상, 초서인, 그 다음에 아예 필약 이렇게 보통 외웁니다. 그럼 초상, 그럼 보시면 어떤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명칭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아이돌 그룹 생각하시면 돼요. BTS, 동방신기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저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상호, 회사겠죠. 회사. 그 다음에 초상은 얼굴이에요. 그 다음에 서명은 뭐 사인. 그 다음에 인장은 날이 난 거죠. 근데 저명한 어떤 그 사람이, 근데 이건 주의하셔야 될 게, 그 사람이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런, 요게 유명해야 돼요. 초상이 유명하거나, 그 다음에 서명이 유명하거나, 인장이 유명해야 돼요. 타인이 유명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호, 옛날 어렸을 때 이름이죠. 그 다음에 예명, 연예인들 주로 많이 쓰는 것들, 필명, 그죠? 글 쓸 때 미네르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것들의 약칭. 자, 요것들은 어떻게 해요? 포함하면 등록이 안 돼요. 포함하는 상표들은 등록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4조이랑 6호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표 등록 받을 때 유명한 사람의 이름, 뭐 김연아, 박지성 이런 거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어떻게? 여기 포함이라고 돼 있죠. 동일 유사도 아니에요. 동일 유사는 동일 유사하냐 안 유사하냐 따지기라도 하는데 포함 그러면 작게라도 들어가 있으면 역시 안 돼요. 아까 왜 5호에서 있는 하고 비슷하죠. 박람회 명칭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처럼 포함. 그래서 이런 것들 요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많이 이슈가 되겠죠.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 이름, 그러니까 성명이라든지 이렇게 상호, 이렇게 명칭, 이게 성명, 명칭, 상호인데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항상. 왜냐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소녀시대, 2NE1, 동방신기, 뭐 유명한, 그 다음에 뭐 방탄소년단, BTS, 뭐 이런 것들을 따라하거나 그러면 그래서 작게라도 쓰면 등록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등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명상, 초서인, 아예 필약 이렇게 보통 외웁니다. 외워두시면 요건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쓰일 때가 있어요. 성명상, 초서인, 아예 필약. 그냥 한번 입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붙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으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뭐 제가 항상 예를 들어드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임 같은 거 이렇게 저도 이제 막 좀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을 자꾸 만나려고 아니면 그런 동료들을 만나려고 그런 모임에 이제 나가죠. 그래서 영업이 주지만 친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뭐 지인들도 많이 생겨서 좋은데 그 지인 중에 저랑 동갑인 김연아라고 있습니다. 어제 가구 뭐 이런 안양 쪽 뭐 수원 이런 데서 자기 남편이 뭐 발명을 해가지고 뭐 가구 침대 이런 것들을 잘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유통도 하고. 그런데 이제 상표를 등록받을 때 하필이면 김연아예요. 자, 자기 이름이 김연아잖아요. 자기 이름을 딴 뭐 침대 이런 거를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자, 요 경우가 참 애매하죠. 여기 뭐 타인이라고 돼 있고 막 그렇긴 한데 내가 내 이름이 김연아인데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원래부터 받아서 자, 이 경우엔 제 친구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규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 그 저명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회사라든지 이런 사람. 그래서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김연아는 제 친구는 등록받을 수 없어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 승낙을 받아요. 뭐 연락처를 알면 뭐 연락처가 안다고 해서 무조건 승낙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승낙을 받으면 예외가 됩니다.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34조 1항 6호부터는 이런 많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논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오고 판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요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이 안 되는데 예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잘 봐두시고요. 34조. 근데 이제 6호부터 또 왜 중요한지 또 이제 뭐 언급드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34조들은 다 등록 요건이죠. 거절 이유가 되거나 심사 중에 등록이 만약에 이런 게 모르고 등록이 되면 무효 사유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저명한 어떤 성명상 초서인 아예 필약을 포함하는 그거를 만약에 포함을 하게 되면 상품에 상관이 없습니다. 상품이 뭐 떡이든 뭐 의류든 상관없이. 왜냐면 아까 법조문 기억나세요? 상품 얘기 없었죠. 그렇죠? 그런 명칭이나 그런 걸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등록이 안 된다. 대신 예외로는 승낙을 받으면 된다. 을이 갑한테 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요 을 출원을 갑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한테 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을이 아니고 갑으로 명칭을 바꾸면 이것도 방법이겠죠, 그렇죠? 법리적으로는 그래요.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갑으로 굳이 바꿀 일은 없는데 또 타인이 아니거든요. 서로 다른 사람,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잖아요. 갑. 그러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될 수가 없다. 34조 1항 6호에 따라서. 그렇죠? 네. 자, 요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요런 그림을 자꾸 많이 보게 돼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정당 권리자께 있는데 내가 어떤 상표 출원을 했더니 이것과의 관계에서 등록이 거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34조 1항은 그래서 동일 유사라든지 그런 걸 따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 비교 대상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34조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게 힘들지만 이게 딱 차근차근 잘 만들어서 해놓으시면 어떤 상표를 보는 순간 이거는 등록이 될 수 있냐 안 되느냐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가장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시험에 잘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왜 6호부터 이제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자. 6호 프린트물 보시면 62페이지죠. 제가 가능한 한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부러 좀 딱 눈에 자꾸 보시도록 이렇게 좀 넣어놨고요. 프린트물에. 자, 6호인데 62페이지에 쭉 읽어보시면 로마자 3번에 상표법상의 취급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뭐 우선 판단 기준에 시기적 기준 여전히 등록 여부 결정시죠. 아까 출원시인 경우는 11호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상표법상의 취급 중에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이의 신청 이유 이게 거정이죠. 근데 등록 후에 무효 사유라고 돼 있으면서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라고 하면서 볼드체로 돼 있고 굵은 글씨로 그다음에 줄이 쳐져 있죠. 그거 표시해 주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제척 기간이 보통은 없었어요. 33조에서 제가 언급을 안 들었었는데 이제 제척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제척 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법률에서 예정하는 어떤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기간을 정해놨는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의 소멸을 가져온다. 그래서 권리 위에서 잠자지 마라. 딱 일정 기간에만 뭔가를 행사할 수 있게 정해놨어요. 그걸 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도 배우시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상표법에서 등록 요건이라는 거는 무효 심판이죠.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거 어떤 상표를 무효 심판이라는 거는 우리가 안 배웠어도 상표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겁니다. 원래 등록되지 말아야 될 게 등록된 거니까 이걸 무효시키려고 하는 심판인데 자, 무효 심판을 그냥 100만 년 후에도 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아니고요. 일정한의 경우에는 딱 정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122조의 제척기간이라고 정해놨고요. 34조 1항 6호부터 10호. 자, 지금 6호죠. 자, 우리 5호까지도 얘기 안 했고 33조도 없어요. 걔네들은 제척기간에 없이 나중에라도 상표권이 계속 살아있으면 무효 사유가 있다? 그럼 걸 수 있어요. 무효 심판 걸면 돼요. 그러나 얘네들은 자 6호부터 10호, 16호, 그 다음에 35조. 등록 요건 우리 5단계 중에 34조 중에 6호부터 10호, 16호, 35조. 이거 입에 붙어야 돼요. 그죠?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무효 심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표 등록일이 있을 겁니다.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 자, 모르고 5년이 넘었어요. 등록된 지. 그럼 5년 후에 아까 뭐 6호가 문제된 거야. 기면화 뭐 이런 게. 그러면 무효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정 기간 5년이나 기다려줬는데 너가 그걸 청구도 무효도 안 걸고 그랬어? 그러면 수요자들이 이미 그 등록 상표가 있어가지고 이미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 삼을 리가 없다. 왜 네가 안 걸어서 그 문제야? 지금 5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 상표가 다 수요자들한테 혼동 없이 다 등록이 뭐 알려졌을 정도가 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다. 무작정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6호부터 10호, 16호. 얘네들은 조금 어떤 혼동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들, 뭐 약간 깊은 의미로 하면 뭐 사적인 좀 그런 개인적인 부분을 보호하는 부분을 이거를 원래 오랫동안 할 수는 없고 특정 기한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법 규정을 좀 제대로 알면. 그래서 6호부터 10호, 16호, 35조는 5년까지만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걸 제척해요. 자,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지금 외우시면 좋긴 한데 금세 까먹겠죠. 돌아서면 까먹는데. 그러므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제척 기간. 6호부터 시작. 하여튼 6호부터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6호부터. 그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6호부터 10호입니다. 6호부터 10호. 근데 우리가 6호부터 13호가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1, 12, 13호는 되게 중요한 규정인데 제척기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하고 6호부터 13호가 같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거는 제척기간이 넘었으면 청구 못해요. 무효심판을. 그렇죠? 심판 청구가 안 되잖아요. 그거 딱 5년인데. 근데 11, 12, 13호는 제척기간은 문제가 절대로 없는 거죠. 기간 따질 필요 없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6호부터 10호, 16호, 35조. 계속 반복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암기를 하시면서. 지금은 제척기간이라는 게 뭔지 딱 특정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권리 위에서 잠자지 마라. 기회를 줬는데 왜 안 하고 자빠졌어? 이런 거죠. 그게 34조 1항 6호에서 처음 나오는 제척기간입니다. 그동안 없었습니다. 33조나 이런 게 그런 얘기 제가 하나도 안 했죠. 할 이유도 없었고 제척기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100만 년이 흘러도 상표권이 살아있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같은 6호부터 계속 중요해요. 자, 7호입니다. 7호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을 보면 선출원, 먼저 출원을 한 어떤 상표가 있는데 그 상표에 의해서 타인의 등록 상표가 있는 겁니다. 등록 상표. 여기 이제 가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다 특유한 규정을 배웁니다. 등록 상표가 이미 있는 거예요. 타인이 벌써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동일 유사한 상표. 그 다음에 그 지정 상품도 동일 유사하면 상표 등록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실무에서 제일 많이 문제되는 규정이에요. 실무에서. 시험에도 작년에 나왔습니다. 57회 2차에서. 이거는 항상 중요하니까 항상 준비를 해둬라. 그래서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요건과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항상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해주셨어야 돼요. 그걸 이제 좀 약간 더 상세하게 푸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평소에 연습에 이런 건 너무 쉽잖아. 그래서 너무 쉽게만 생각했던 분들은 그런 2차 논술 문제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게 말로만 하니까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죠? 자, 이거 그림을 그려놨고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뭐 이게 그림이 더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나중에 본인이 자꾸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나중에 사례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자기가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선 풀어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됐죠? 7호는 타인, 갑과 을이 서로 다른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면 문제 없어요. 자기 상표가 있는데 또 다른 상표를 또 신청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갤럭시 S1부터 뭐 쭉 해서 S8, S21 다 유사 상표인데 삼성전자가 계속 출원해도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예. 자, 상표가 어떤 등록 상표가 있어요. 먼저 출원해서 등록받았다. 그런데 을이 이런 상표를 출원했는데 만약에 이 상표가 동일 유사하고 상품도 동일 유사하다. 동일 유사 우리 기억나시죠? 동일 유사하다면 자, 이거는 등록받을 수 없게 되죠. 왜? 34조 1항 7호. 자, 이런 형태를 자꾸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이 앞에 있는 상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상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출원을 했더니 아니면 심사를 해서 등록이 됐다면 이게 무효 사유가 있거나 거절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34조 1항 7호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상표가 있을 때요. 등록 상표. 그렇죠? 34조 1항 7호다.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63페이지 보시면 자, 6호부터 10호까지 아까 제척기간이 있다 없다? 있었죠. 12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서 잠깐. 그럼 아까 요게 만약에 모르고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34조 1항 7호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이 이런 거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등록일이 여기다. 여기가 만약에 2021년 우리가 3월 1일이다. 언제까지? 5년 내에 해야 됩니다. 2026년 3월 1일까지 5년 내에 해야 되고요. 이걸 경과했다면 제척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거절이 됐어야 되는데 등록이 되면 무효 사유가 있는 건데 그거는 저절로 무효시켜지 되지 않아요. 뭐 심사관이 잘못한 거긴 하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걸어야 돼요. 심사관이 할 수도 있어요. 무효 심판을 거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저도 심사관이 뭐 이렇게 무효 심판을 거는 경우를 거의 못 봤는데 최근에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뭐 공부하시느라 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뭐 최근에 왜 그 있죠? 그 성적 그 인형 여성을 이렇게 만든 거의 실제와 그렇게 리얼돌 뭐 이런 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상표가 문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쓴 적도 있는데 요거는 등록이 좀 되지 말아야 되고 등록이 돼도 좀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게 등록이 되니까 심사관이 심판을 걸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좀 리얼돌 사건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뭐 심판은 뭐 아무나 거는 건 아니고 특정한 경우엔 뭐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좀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절로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입문 강의에서도 뭐 자세하게 해드리진 않지만 나중에 뭐 특허법에서 이제 제대로 배우게 되고요. 그런 개념 비슷하게 가져와서 상표법에서 상표의 이제 좀 특유한 내용 등을 강의를 해드리게 됩니다. 기본 강의에서. 자, 요게 이제 제척기간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